F1 경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어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 바로 피트스탑인데요. 피트스탑은 F1 경기 도중에 차량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피트스탑이 유명한 이유는 약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우 짧은 시간에 타이어를 바꾸는 일사불란한 모습 때문일 텐데요. 이런 화려한 모습 때문에 피트스탑은 단순히 최대한 빨리 낡은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행위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피트스탑은 단순히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작전인데요. 지금부터 이 피트스탑의 전략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이어 종류입니다. 피트스탑에서는 헌 타이어를 같은 종류의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성이 다른 종류의 타이어로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F1 대회에서는 참가 경기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5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먼저 마른 노면에서 사용하는 드라이 타이어 3종인 하드, 미디어, 소프트 타이어가 있습니다. 하드 타이어일수록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 접지력이 낮아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반면 소프트 타이어일수록 내구성은 약해 오래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접지력이 높아 스피드가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길 노면에서 사용하는 웨트 타이어와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타이어는 타이어 표면에 물기를 내기 위해 홈이 파져 있는데요. 웨트 타이어는 비의 양이 많을 때,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는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을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타이어 종류가 나눠져 있는 이유는 타이어 교체에 대한 의무 규정 때문입니다. 우천 상황에서는 타이어 교체 규정이 사라지지만 일반 상황에서는 위에 언급한 드라이 타이어 3종류 중 2가지 이상의 타이어를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한 번은 꼭 피트스탑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같은 종류로의 타이어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드에서 소프트 혹은 미디어에서 하드 이런 식으로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규정입니다. 피트스탑에서는 타이어의 종류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과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통상 F1 대회의 경우 연습 경기, 예선전 3번, 본선 경기의 순서로 3일 동안 경기가 진행됩니다. 이때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13세트 구성으로 소프트 타이어 8세트, 미디엄 3세트, 하드 2세트입니다. 모든 차량은 3일 동안 주어진 타이어로만 경기를 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된 타이어는 일부 반납을 해야 하므로 본선 경기로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의 수량과 종류는 점점 제한됩니다. 또한 본선 경기에서는 특정 타이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어떤 타이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선에서 피트스탑은 대회 기간의 3일 동안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트스탑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F1 경주의 경우 0.01초 차이로도 승부가 갈리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트스탑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트스탑의 속도는 2초대가 평균이며 3초대만 되어도 느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장 빠른 피트스탑은 2023년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이 기록한 1.80초입니다. 찰나로 승부가 결정되는 경기에서 1.8초대의 피트스탑이면 정말 빠른 기록이겠죠? 빠른 피트스탑을 위해서는 약 18명에서 22명의 피트 크루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트크루의 구성을 살펴보면 차량을 앞과 뒤에서 각각 들어올리는 잭맨 2명,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 잭맨 2명, 양 옆에서 수리 시 차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2명, 차량의 앞부분의 날개 각도를 조정해주는 프론트 윙맨 2명, 타이어의 너트를 풀고 조이는 타이어 거너 4명, 헌 타이어 제거를 담당하는 타이어 리무버 4명, 새 타이어를 장착하는 타이어 피터 4명, 차량 정비가 끝나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신호수 2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피트 크루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이기 위해 수십 번의 연습을 진행하며 피트 스탑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피트 스탑의 전략입니다. 피트 스탑의 전략으로는 언더컷과 오버컷이 있는데요. 언더컷과 오버컷 모두 2등이 1등을 추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언더컷의 경우 앞차보다 일찍 피트 스탑에서 새로운 타이어로 추월을 노리는 전략이고, 오버컷의 경우 앞차보다 늦게 피트 스탑에서 기존 타이어로 성능을 최대한 뽑아낸 후 추월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언더컷과 오버컷 전략을 사용할 텐데 어떤 전략적 의미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기의 면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피트 스탑하는 곳은 직선 구간에서 모든 10개의 팀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트 스탑이 겹치게 되면 트래픽, 즉 차량끼리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더컷이든 오버컷이든 피트 스탑 이후 트래픽에 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트래픽에 걸리지 않을 때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데, 10개의 팀 총 20대의 차량이 서로 눈치를 보며 이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기에 피트 스탑의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 상태인데요. F1 본선 경기의 경우 300km 이상의 거리를 경주하며 1시간이 넘게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트랙의 온도, 차량의 연료량, 트랙에 떨어진 고무 파편 등의 작은 이유가 쌓이다 보면 각 차량의 타이어 마모 상태도 천차만별일 텐데요. 자신의 차량 타이어 마모 상태는 당연하고 다른 차량의 마모 상태도 체크하며 피트 스탑 타이밍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드라이버 선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트박스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전략팀과 레이스 엔지니어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타이밍을 정한 후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피트 스탑에 대한 전략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대회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본선 경기 중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인 피트 스탑. F1 대회에서 가히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